공산 중국의 운명이 11월 3일 미국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고 할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단연 중국일 겁니다. 미국 주류 언론과 다수 한국 언론은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돼도 중국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당의 대중 강경 정책이 기본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친중 행보를 이어온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변화와 경제 개혁을 촉발하지 못했다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엔 중공에 대한 양당의 강경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두 당의 대중 정책 내용을 검토하면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외교정책 강령에서 중국에 대해 가볍게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강경 모드 양상을 띠는 등 비중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이 늘었고, 관세전 철회, 신냉전 회피, 경제와 안보, 인권에 대한 반격, 대화 재개 등이 포함됐고, 정책 강령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삭제하고 대만관계법 이행을 약속한 부분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2016년 강령을 그대로 채택해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특히 집권 2기 10대 아젠다 3장에선 대중국 의존 종식이란 제목으로 중국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중국에서 되찾아오기, 중국 소재 공장 미국 이전 기업의 세금 감면, 중국에서 돌아온 제약, 로봇 등 핵심 산업의 100% 세금 공제,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의 연방정부와 계약 불허, 중국의 팬데믹 책임 묻기 등을 포함하는 등 경제와 산업 체인을 겨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중국과의 외교, 무역 전쟁이 아닌 인권과 대만과의 관계를 강조했으며 신냉전 대신 중공과의 대화, 법적 정책을 옹호하는 등 오바마 버전을 강화 계승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30일 공화당 워킹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제1주적으로 중공을 겨냥했으며 군사 경제 안보 분야의 입법 제한이 430여 개에 달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중공에 대미 침투 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지난 5월 CNN 주최 공개 대화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고 중국은 단지 경쟁자일 뿐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중 강경 기조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팬데믹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반드시 중공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한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에 실패했다며 트럼프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현재 7.5%에서 25%에 달하는 중국산 상품 추가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한 반면 바이든은 25% 추가 관세 철폐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미중 양국이 분열된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조했으나 바이든은 중요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디커플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중국 사회과학원은 바이든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을 회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바이든이 집권하면 오바마 정책이 전면 복구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선 중공을 멸망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민주당의 정책은 여전히 통상무역과 인권, 지정학적 이해 충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전과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반면 바이든은 중공 정권을 인정하되 협상과 합의를 통해 중공을 견제 변화시키려 합니다. 중국 전문가 탕징이아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러블메이커 정도에 불과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중공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이 양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